자, 여기 이제 백년구 반란과 이제 청주의 대응을 볼게요.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후반의 농촌 사회는 대상인 관료 신사층들이 토지를 독점하였고, 토지를 잃은 농민은 고향을 떠나서 유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농민은 그 당시 지금까지 속해 있던 혈연이나 지연 공동체부터 떨어져 나가 민간의 비밀 결사, 해당 같은 것들에 모여들고 이곳에서 상호 부조를 위한 생존의 길을 찾게 되니 자연히 반체적인 어떤 불법 집단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천진회라는 단체죠. 그래서 이 천진회는 18세기 후기에 복권 지방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남, 하중, 대만 등지로 이제 퍼져나갔고 천진회는 가난한 농민을 비롯하여 상품 운반인 하역 인부, 가무나 성원들로 이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제 천을 아버지로 신을 어머니로 받들면서 지도자를 내세워 고통을 함께하는 의형제를 맺고 인간적 의욕심을 존중하면서 굳게 뭉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말리에 오랜 정통을 지니고 내려왔던 백령교 계통의 여러 종교 교설도 이제 18세기 중기 때 등장했는데 그들은 말세가 도래하여 미륵이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고 참된 고향이었던 진공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 것을 선전했다. 이에 이제 백령교의 이제 본거지인 하북지방은 물론이고 가난한 유민이 많은 전국 각지에 이제 뭐냐면 그 산촌과 빈농지가 파고들었고요. 이 외에도 뭐 천수교의 반란도 있고 대만의 천진의 반란도 있고 기주, 뭐 사천, 신강 등지의 지방간과 지방간의 박해와 상인, 고리업자들의 어떤 그 지주의 착취 이런 등등에서 모족들의 반란이 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반란이 이 백령교단이에요. 그래서 백령교라는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령교도에 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좀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 잘못 눌렀네. 자, 네, 백년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이제 배경 지식 측면에서 한번 쭉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놓고 자, 먼저 이제 제가 볼게요. 백령교도의 난은 이제 청나라 권령제 말기부터 해서 가경제 시기까지 한 10년 동안 이뤄진 그 농민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사천성, 호북성, 성서성 등지에 이제 있었던, 근데 요 반란을 계기해서 예전에 경강성세, 그러니까 이제 강경성세죠. 강희제부터 해서 권령제까지 이게 성세가 막을 내린 반란이었다. 그러면 이 반란이 왜 일어났냐? 자, 이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러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극심한 관리대 부패와 이제 수탈. 특히 이제 권룡조 말기 때 건신이었던 하신, 또 어떤 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많은 대표적인 관리죠.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이제 이런 부정부패 관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인구 급증과 토지 부족 같은 것들 있죠. 앞에서 얘기했처럼 인구가 폭발됐고,
경작진 한정돼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 또 유민이 되고 또 이제 상간지구 흘러들면서 이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모순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백년고가 사상이 학살이 되죠.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반청사상까지 연결돼서 만주족의 청나라가 망하면 한족의 명나라가 부흥한다는 반청복명사상이 또 반란의 주요 이념적 기반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백년교도 같은 경우에는 장발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만주족은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발에서 한족들의 특별한 이제 스타일은 장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발의 난이나 봐요. 이 백년교의 난을. 그래서 이제 요 백년교 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밑에 사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료 부분은 이제 한번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볼게요. 네, 요청하신 내용. 백년 강건세 한간상스에 통하여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반란의 중심지가 됩니다. 백년구상, 백년교 사상의 확산, 백년교는 있습니다. 특히 만주족의 청나라가 망하고 당시 청나라 관료들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이나 공식 기록을 통해 반란의 원인과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료, 가경제의 조서 일부. 건융제가 사망한 직후 가경제는 친정을 시작하며 권신 화신을 처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에는 당시 사회 문제와 반란의 원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픈 쿼트. 近来风俗交礼官吏贪污，川土匪徒萧居山林皆由地方官逼迫而成，真经亲政守在盐城贪官澄清吏治以安民生。 근래 풍속이 각박해지고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더러워졌다. 사천성과 호북성의 비도 두 반란군들이 산림에 모여 소란을 피우는 것은 모두 지방관들이 핍박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짐이 이제 친히 정사를 돌보니 가장 먼저 탐관오리를 엄히 벌하고 관리들의 정치를 깨끗이 하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겠다. 사료 해설. 황제가 인정한 부패. 이 조서는 황제 스스로가 관리들의 부패와 수탈이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지방관들이 핍박하여 그렇게 되었다. 디방관 비퍼 얼처는 구절은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민심 이반의 심각성. 황제가 직접 나서서 정치 개혁과 탐관 오리 척결을 약속해야 할 만큼 민심 이반과 사회 혼란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관리의 수탈이 극에 달하자 백성의 군핍은 더욱 심화됐다는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4. 결과 및 영향. 청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다. 막대한 재정 소모와 국고 탕진. 청나라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약 10년간 국가 재정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군비를 소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융제 시기까지 쌓아두었던 국고는 바닥났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8기군 기준의 무력화 증명. 만주족 중심의 정규군인 8기군과 노경영은 오랜 평화에 기들여져 반란군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지방의 한족 지주들이 조직한 민병대인 향룡에 의존하여 겨우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나라 중앙 군사력의 약화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한족 세력의 성장.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한족 신사와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태평천국의 난과 양무운동 과정에서 한족 관료들이 중앙정부를 압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청교는 1794년에 하북 일대에 반란을 호독하게 진압하면서 다수의 백령교도 울음을 처형했다. 이 과정에 부패한 지방관과 군사 지휘관은 무고한 농민의 반란세를 몰아서 함부로 체포한 후에 그 당시 석방권을 요구하면서 이들 뇌물수수의 기회를 이용했고요. 자, 이에 이제 붕괴한 민중이 마침내 1796년부터 호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천, 섬서, 감숙 등지에 대대적인 반란교회 백년교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주 이제 66번을 보면 뭐 반란군 그 백년고의 반란의 우두머리도 쭉 나와 있죠. 자, 이들의 반란의 중심지를 호북에서 사천과 섬서 옮기면서 그 조직도 통일되어 하루를 띄었는데
이를 진압하려고 청조는 한용이라는 의용병을 최전선을 이제 내보내고 그 뒤에 이제 한인 부대인 노경보를 배치하여 강군인 만주팔기병은 호방에 강만 상태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백령교가 이제 있는데 백령교들도 자기 본진은 뒤에 있고 내세우는 이제 총알바지는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백령교들이 끌려가는 농민들이 앞에 있고 한영도 있는데 이 한영이라는 의용봉이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녹병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만주팔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싸운 얘들은 같은 농민 출신들이야. 뒤에 있는 백령교나 노경이나 만주군은 뒤에 이제 서서 지켜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에 대해 백령교도도 강제 동원된 농민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고 백령교는 그 배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싸우는 이제 농민이나 한용이나 같은 이제 끌려온 부대이죠. 한용은 뭐 자발적이 되는데 그 신사들에 의해서 강에 끌려간 부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도에서 뒤에서 독려하지 않으면 서둘러 전투하지 하려 들지 않았다. 자, 한편 이 신사들은 각지의 성체를 쌓고 백령교대 진격을 저지하면서 보급률을 차단할 큰 성과를 얻었다. 이게 일종의 경벽 청야 정수를 했죠. 그래서 성벽을 크게 짓고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 소개시키고 방어망을 짜고 그 주변을 뭐냐면 확 불을 질려서 뭐냐면 백령도들이 여기에서 복을 못 받도록 주민들 복을 못 받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1799년 권룡제가 사망하고 이때 이제 가경제 친정이 시작돼요. 권룡제가 이제 그 가경제를 양일 해도 실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상황제로서. 자, 이때 이제 그 권룡제하고 친했던 하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하승이는 이제 처형하고 나서 바로 기강을 잡고 나서 겨우 이제 백령고 대란이 수습되었다. 이 하신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체포당할 때 그 집안을 그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2, 3년치 예산치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그만큼 이제 그 금은 보화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나 이 백년거대 나는 청주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우선 이 군사적으로 정보관계에 중추가 되는 만주 8기병이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신에 한인 민간 무장세인 한용이나 단련병들의 역할이 돋보이게 되면서 한인 관료들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었다. 자, 이제 태평정국 운동을 비롯해서 무수한 밀란을 한인 무장 군인들이 크게 활약한 것은 청주의 정규병이 이미 군인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한다. 자, 뿐만 아니라 청주화 이후 100년간 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 한인 무장 군인들 때문이죠. 이 신사 계층들이 이끌었던 한인 무장 군인들이 있고 이걸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난도 요 한인 무장 세력들에서 진압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사비를 또 지출했죠. 그래서 청주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국가 예산 3년분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영을 군사비를 지출했고요. 더욱이 옹정 건령 시기에 이제 비축해두었던 약 7천만 양의 은도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에 풍족했던 국고가 고갈되면서 이후 만성적인 재정난을 허덕이고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 명청시대 이제 끝난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장이 근현대사 부분인데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의 중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서 볼게요. 명말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웹페이지 펴보시면요. 쭉 넘어가서, 여기 279페이지.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예, 여기 있는데, 되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19세기 때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졌어요. 예, 그래서 인구도 증가되고, 인구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문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또 농민 반란도 일어났고, 관리대 부정부패도 있었죠.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또 뭐냐면,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청나라를 이제 공격을 들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면서 대내적인 청나라의 위기 상황이 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중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이제 더 이상 내세울 수 없었죠. 이 고중학은 경세적 성격이 띄고 있지 못하죠. 그렇다고 뭐 주작 같은 것도 맨날 유교적 도덕적인 것만 내세우기 때문에 뭔가 경세적인 학문이 필요하니까 이때 이제 뭐가 등장했냐? 앞에 얘기했던
공양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설명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까지 이제 그 동계 부분이 여기까지 내용이군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또 대내적인 어떤 그 반란 중에 해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해적 집단이 뭐 천군과 내통하면서 복권 절강 해상에 10년 동안 활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어갖고 일단 한번 읽어본 다음에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앞에 신동기의 내용하고 이제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미리 좀 찾아놨어요. 예. 네, 요청하신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드립니다. 청조는 건융제 중기 이후 태평성세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제체제 하에서 권력이 황제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관료의 창의성은 억제되고 그 역할이 약화됐다. 아무리 뛰어난 명군이라 하더라도 관료의 약화로 인한 행정 능률의 침체 현상을 돌이킬 수 없었다. 게다가 사치풍조와 부패가 만연해 관리의 수탈이 극에 달하자 백성의 궁핍은 더욱 심화됐다. 한정된 토지에 비해 지나친 인구의 증가는 백성의 궁핍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1741년에 1억 4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약 1세기 후인 1850년에는 4억 1천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토지의 경작 면적은 1723년 730만 경운이었던 것이 1824년 756만 경에 불과해 그 증가가 미미했다. 결국 청조의 쇠퇴는 빈번한 반란으로 드러났다. 18세기 후기에 일어난 여러 반란 중에서도 특히 백연교의 난 1796대 8행 5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무려 5개 성에 걸쳐 10년 가까이 끌었던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조는 3일, 4년간의 재정 수입을 대부분 군비로 소모했고 이는 잉여국고의 탕진을 의미했다. 이들 육지에서의 반란 외에 19세기 초에는 해적 집단이 청군과 내통하면서 복건, 푸켄, 절강 젖장의 해상에서 10여 년간 활동했다. 예. 그래서 그 뒷부분은 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챗GPT 학습을 통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제미나이 학습을 통해서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있고, 저는 챗GPT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예. 제미나이가 훨씬 더, 요거는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이제 쌓는다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육지에서 백년교도를 나뉘할 때, 이때 이제 그 청나라에서는, 바다 쪽에서는 그 당시 해적 집단을 이끌었던 이제 그 여러 집단들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정일수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이들은 이제 청군과 또 내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적질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능력 부족해가지고 해적을 토벌할 능력이 없었나요? 뇌물수수, 물자거래, 뭐, 투항 확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외국인 그 목격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거 이제 한번 배경 설명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얘한테 시킬게요. 예. 그래서 얘가 거부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로. 음. 얘가 아까 말을 잘 듣네, 이번에.
아까는 말을 뭐 저작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부하더니, 아, 얘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배경 지식 쌓는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네, 요청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청나라의 쇠퇴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인 19세기 초반 청나라 해적 집단에 대해 관련 사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 청나라 해적 집단 설명. 이미지에서 언급된 해적 집단은 특정 인물이 이끄는 소규모 약탈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척의 함선과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복건성과 절강성, 광동성 일대의 남중국해를 장악한 거대한 해상 연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정일서. 이 시기 가장 강력했던 해적 연맹은 홍치방, 붉은 깃발 함대이었으며 이들을 이끈 인물은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여성 해적왕 정일수입니다. 그녀는 남편 정일이 죽은 후 그의 부하였던 장보와 함께 함대를 지휘하며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청군과의 내통. 이미지의 핵심 내용인 청군과의 내통은 실제로 만연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수군은 부패하고 무능하여 해적을 토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뇌물수수. 지방관리나 수군 지휘관들은 해적에게 뇌물을 받고 이들의 활동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물자거래. 심지어 해적에게 무기나 식량, 정보를 팔아넘기며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투항 및 합류. 해적의 위세에 눌린 수군 병사들이 배를 몰고 그대로 해적에게 투항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해상 국가 방불. 이들은 단순한 약탈을 넘어 해안 지역의 마을과 무역선으로부터 보호세를 걷고 자신들만의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바다 위에 독립된 왕국처럼 군림했습니다. 관련 사료. 외국인 포로의 목격담. 당시 이 해적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적들에게 70일간 포로로 잡혀 있었던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 선원 리처드 글래스프의 기록입니다. 사료 글래스프의 보고서 archive. Open quote. About 20 successive days we were hotly pursued by the mandarins. They appeared to us to be in a most distressed state, having been beaten in every encounter for the preceding 3 weeks. The ladrones see them approach without the smallest apprehension and say, "Here come our purveyors of arms and ammunition." 지난 20여일간 우리는 관군 렌에게 맹렬히 추격당했다. 그들은 지난 8주 동안 모든 교전에서 패배하여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해적들은 관군이 다가오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우리의 무기와 탄약 조달업자들이 오는군. 사려. 청나라 수군의 무력함. 글래스플의 기록은 청나라 관군이 해적과의 교전에서 연전연패했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당시 청나라의 해상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통의 실상. 이 사료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해적들이 관군을 무기와 탄약 조달업자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는 해적들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무기를 빼앗는 것을 넘어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겁을 먹은 관군이 무기를 상납하는 내통과 결탁이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청나라 말기 때 이 해적 집단은 오늘날 그 멕시코 카르텔 집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조 사회가 안정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체제 이한 현상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지식인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전에 고중학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은 경정 고존이나 홍과학 중심으로 일어난 기존의 한학, 고문학 변화하는 하나고는 변화하는 역사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새롭게 병역에서 근문학을 흥기시켰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공양학이죠. 공양학. 또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 문제를 연구한 경세치용학을 주장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자의 때 이제 약간 숨어 있었던 이 경세 성격이 다시 공양학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청주의 쇠퇴에 수반되어 나타난 위태한 재반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 위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서양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강구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위헌, 공자진, 뒤에 뭐 캉웨이
이런 사람들, 공양 악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험 공자진 등으로 현실적인 세우고 성장하지 못했지만 개혁의 기운을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해놨으니까 그거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 신동기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청해 대외무역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청라 대외무역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예. 그래갖고, 있는데, 최근에 또 들어가신 교수님 중에 청라 대외무역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요걸 읽기 전에 일반 이제, 청라 대외무역을 한번 정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청라 대외무역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볼게요.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청해 남해무역의 전개 보겠습니다. 남해무역은 이제 동아시아 그 국가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조선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저쪽 동남아시아나 서양세계 간의 무역을 이제 의미한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명나라까지는 시박사가 이제 간장이죠. 시박사.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무역세를 징수하거나 뭐 무역품 판매 허가증을 이제 하거나 시박사가 설치된 곳은 강주, 치안조, 윈조, 밍조 같은 강남의 도시들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명나라 초시기 때 이제 그 명청 시기 때 남방권을 좀 보면 명나라 중기 때하고 청나라 초기 때는 16세기 때 명나라 해군 정책이 좀 완화됐죠. 예, 뭐 밀무역 때문에 있고 포기 외국을 이제 많아지니까 이걸 좀 그냥 너무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에는 이제 퍼질 수 있으니까 이제 완화됐는데, 자, 이런 정책들 완화된 해금 정책을 청나라가 계승됐어. 청나라 초기 때까지. 근데 이제 청계정을 공포하는데 청계정은 순치제부터 해서 강희제까지 1년에 이제 조치를 얘기해요. 예, 강희제 따고 썼는데 이건 내가 좀 수정해 주시고, 네, 순치제부터 해서 강의제 때 1년의 조치를 청기정이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완화된 그 해금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정성공세의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을 고갈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강의제 말기 때 정성세력이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해정을 공표해가지고 이 청계정을 해제하죠. 왜냐면 너무 이제 재었더니 그 당시 이제 남해무역도 타격받고 해외부터 은유입이 차단된 거야.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온 거죠. 경제 혼란도 있고 전형을 내려서 이제 청계를 해제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희제 말년 때 이제 설치된 것이 뭐냐면 해관이죠. 해관. 얘가는 그 앞에 있었던 시박사제도 그대로 계승해갖고 이름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남해 무역을 통해 관세를 징수하고 했는데, 자, 이때 네 곳의 해관을 설치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요 천실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이렇게 네 곳을 설치했다. 제한된 이제 뭐냐면 그 남해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은 어떤 곳이냐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나가는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밖에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곳인데, 그 서양상인들이 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긴 나가는 출구만 이제 허용한 거고, 원회관만이 출구하고, 나가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안으로 이제 외국상이 들어오는 걸 이제 허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통상 장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있어요.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 사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잠깐 얘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 해관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해관을 설치하고 나서 후에 이제 그 권룡제 때 어, 여기 뭐야 강조만 열어놨다 그 내용이거든요. 해관 설치부터 강조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놨고 강동 체제 형성 때까지 요인데 왜 얘기하는지 뭐냐면 그 했나 요걸 좀 볼게요.
자, 이 사도는 청나 건룡제식이었던 1757년에 발표한 교소 일부예요. 그래서 해관 설치부터 해서 그다음에 강조 이렇게 제한하는 강동체제까지 그 내용을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제 그 강동체제로 이제 강동만 하나 이제 열었냐? 일단은 이제 무역항을 제한했다. 앞으로 이제 서양 성박은 그 오직 강동행을 정박하고 교육한 걸 허락했다. 그래서 다시는宁부 영파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서양 성인들은 이제 네 곳 중에 세 곳도 이제 있는데, 요 다른 교육을 시도를 했는데, 특히 동인도에선 세금이 더 저렴한 비단, 차, 산지를 갖고 온 닝부를 선언했나 봐요. 근데 청나라 정부는 이게 북상 무역을 할 경우에 세금 징수도 어렵고 해안 방어도 어렵다 해가지고 그 당시 서양 무역을 강주의 한 곳에 통일시켜 관리 통제하려 했어요. 참고로 앞에 네 곳 중에 세 곳은 실제로 이제 시도만 했지 가서 여기에서 뭐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항구였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뭐냐면 무역을 하는 항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도만.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왜 이제 강동만 이제 이렇게 이제 했냐? 또 해안 방어의 강화, 절강의 해방을 정동시키고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항구를 개항하면 서양인들과 지방 관리, 상인들 결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안 방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역 창구를 강조와 단일화해서 감시가 이제 용이해진다. 국가 안보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천주교의 어떤 확산을 금지시킨 거죠. 간상 거각군이 어떤 외국의 결탁하고 있으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 포교를 이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무역을 통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경계를 했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무역강을 제한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왜 했냐 해안 방어 강화와 천주교 확산 금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외국 세력과 그 뭐냐면 그 청나라당이 또 이제 그 반발하는 세력 간의 또 그런 결탁 이런 것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이것이 무역항을 강동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역사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런 강동무역 체제 형성은 단순히 무역을 하나로 줄인다는 경제 정책을 넘어서 외국 세력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기존의 중화 질서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권룡제가 이 조치를 내린 후에 85년 동안 유지됐다가 아편 전쟁 이후에 이게 막을 내리게 되죠. 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관 설치부터 해가지고 여기 강동 무역 체제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기출문제 분석에도 제가 이제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형성된 무역 형태가 공행무역이에요. 그래서 청조가 대외적으로 그 항구를 딱 하나만 열고 세 곳을 이제 폐가시키고 일종의 특허사였던 공행을 설치해 대외무역을 이제 전달했는데 원래 공행의 이제 전신이 됐던 것이 양행이죠. 예전에 양행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개항전의 양행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서양의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양행이었어요. 양행. 근데 이 양행들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뭐냐면 좀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양행 중에 좀 뭐냐면 좀 괜찮은 애들 13개의 그 상인 집단을 뽑아서 공행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공행. 이 공행에게 무역 독점권을 주죠. 무역 독점권. 그러니까 양행하고 공행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양행은 좀 큰 범위고, 그 중에 양행 중에 몇 개 상인 집단을 뽑아가지고 공행을 만드는데 이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주는 거야. 예. 양행은 이제 전반적 서양의 물건을 취급한 상인 집단이고,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공행 집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양행 관련된 문제가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양행을 공행하고 동일하게 생각해서 이제 공행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신동계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약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 양행은 서양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었다.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상인들을 뽑아서 공행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점권 행사하는 대신에 또 막대한 의무도 이제 부과를 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독점 체제를 이제 깨려고 여러 사절단을 파견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런 건데, 뭐, 맥카트니 사절단도 파견하고, 아모스 사절단도 파견하고, 네이피어도 다 해갖고,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은 좀 강동 외에도 다른 곳에 이제 무역을 이제 항을 열어서 뭐냐 물건을 이제 갖다 팔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공행 무역 체제가 그 건룡제 말기 때 형성돼 80년 넘게 존재가 하다가 그 뭐냐면 아편 전쟁 이후에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경조약에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행 무역이 폐지되고 남경조약 때 5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올해도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예. 그래서 항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좀 보면서 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얘가 읽어줄 줄 모르겠네. 이것도 안 읽나? 내용이 볼게 많. 아, 또 안 읽을 수도 있어. 내용 길다고 안 읽더라고, 얘가. 아예, 예, 제 생각대로 맞네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거부를 내버렸어.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 내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미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 볼게요. 제가 이거 분석한 내용을 제가 그냥 지어서 쓴 게 아니에요. 다 자료 조사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어, 어떤 분이 이거 뭐 제가 지어서 쓴 걸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짓진 않습니다. 예, 저도 수리부작 원칙이기 때문에 사료를 이제 다 검색을 해보고 잘 검색하고 정리해서 그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 불편하네, 얘가. 이게 PDF 파일을 읽지는 못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 잘 안 읽으려고 얘가. 근데 읽기 속도가 얘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네, 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공행무역은 17와 19세기 중국 남부의 무역 도시인 광저우에서 중국인과 외국 상인, 특히 영국 상인 사이에 발달했던 무역 형태이다. 이 제도는 중국이 모든 무역을 광저우로 제한하고 외국 무역 상인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많은 구속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도시에 들어올 수 있었던 1759와 1842년에 집중적으로 발전했다.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 상해에게 주고 이 상해들은 그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중국과 서구 사이의 무역을 처리했던 상인조합 또는 행은 서구 사람들에게 코옹의 변형된 발음으로 알려져 있다. 공행 상인들은 항만에 들어온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그 선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져야 했다. 그 대신 영국 동인도회사는 공행에게 모든 영국 선박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졌다. 영국과 청이 두 정부는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상인 집단을 매개로 하여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 영토에서 외국 군함의 축출, 외국 여자의 거주와 화기의 금지, 상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등을 포함한 수많은 제약을 강요받게 되었다. 광저우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들의 창고 13개소가 있는 성벽 밖의 좁은 강기승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되었다. 그들은 또 중국법을 지켜야 했다. 중국법에서 죄수는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죄인으로 간주되었고 때로는 고문을 받거나 임의로 감금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항만에 들어온 선박은 중국 정부에 여러 가지 잡세와 세금을 내야 했다.
19세기 초 영국 무역상들은 중국 무역에 수반된 이러한 제한 조치를 고통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1834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독점이 철폐되고 그에 따라 개인 경영의 무역상인들이 중국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청나라 규제에 대한 영국 상인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때 영국의 지방 무역상은 차와 비단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의 아편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었다. 아편 무역을 중단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영국과 중국 사이의 제아편 전쟁 1839와 42를 불러일으켰다. 예. 북소년 기출 분석.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올해도 요번에 요 관련된 공연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이제 좀 볼필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동계와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서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유럽인은 동양의 특산물을 유럽에 중개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 대량 생산이 시작되자 영국을 위시한 유럽 열강은 동양을 단순히 중개 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이때 자국의 원료 공급지와 동시에 상품 시장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인도도 이제 이때 이제 영국부터 그 목화를 이제 수출하고 대신에 영국에서 이제 이 목화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직물 만들면 그 면직물 수입해서 소비하는 상품 시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선두 주자였던 영국의 대중국 무역은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의 강동 한 곳을 제한했는데 이 권력제 때 이제 제한했죠. 그것도 무역 거래는 청나라 독점 상인 단체인 강동의 공행을 통해서만 행해졌다. 자, 영국의 이러한 제한적인 무역 그 사태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황제였던 이제 식명대사로서 마케팅이나 경험했고 또 아함스트롱을 이제 보냈고 청조는 이걸 조공사로 이제 대접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에 기반한 평등한 모욕을 요구했으나 이는 정통적인 중국의 하위 사상과 조공무역 관을 볼 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그 시험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환희 중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막 맥케튼이 이제 사줬다. 네. 그래갖고 요거는 한번 관련된 사료도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맥커튼이 사줬단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커튼이 사줬단이 오면서 그 당시 영국 국왕 조지 3세 친서를 거내고 권룡제가 이 답서를 이제 보낸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칙서에서 볼 수 있듯이 권룡제는 이 맥커튼의 동등한 국가의 외교 사절단이 이 변방에 왔던 그 어떤 이제 사절단, 조공 사절단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들 불쌍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다. 그런데 하위 사상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이 내용인데 교과서에도 그 관련된 사료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료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요청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청나라의 전통적인 외교관과 영국의 새로운 근대적 외교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와 직접으로 관련된 매우 유명한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맥카트니 사절년이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친서를 건네자 청나라 건륭제가 답신으로 보낸 편지 칙서입니다. 이 사료는 당시 청나라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화의 사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료, 건륭제가 영국 국왕 조지 3세에게 보낸 칙서, 쟁칠 93년, 오픈 쿼트, 自尔国王，原木生教，清新向化，真批阅表文，词意苦恳，甚为嘉许。 그대 국왕은 멀리서 우리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진심으로 귀화할 마음을 가졌다. 내가 그대의 표문 국서를 읽어보니 그 뜻이 매우 간절하여 깊이 가상히 여긴다. 天朝富有四海，其珍异宝并不贵重，而国所供之物真应该管收纳，以昭恩许。 천조 청나라 조선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진귀한 보물 따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대 나라가 바친 공물부은 짐이 그저 담당 관리에게 거두게 하여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였을 뿐이다. 智尔国王表请派一尔国之人驻居天朝，则与天朝体制不合，端不可行。若欲仰慕天朝，亦可随时来朝，并非隔绝。 그대 국왕이 그대 나라 사람 한 명을 천조에 머물게 하여 그대 나라의 무역을 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이르러서는 이는 천조의 체제와 맞지 않으니 단연코 행할 수 없다. 만약 천조를 흠모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조공하러 올 수 있으니 결코 교류를 막는 것이 아니다. Close quote. 사료 해설 이 칙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이미지 속 상황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조공 적공 시로의 인식. 건륭제는 맥카트니를 동등한 국가의 외교사절이 아닌 멀리 변방의 오랑캐 군주가 중화의 문물을 흠모하여 보낸 조공사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보낸 선물들을 진귀한 보물이 아닌 공물로 표현한 것에서 이러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이미지 속 청조는 이를 조공사로 대접할 뿐이었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이사상, 화이스상과 조공무역, 건륭제는 천조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에 복속된다는 전통적인 화이 사상에 기반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영국이 요구한 대등한 관계와 평등한 무역은 중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천조의 체제와 맞지 않아 단연코 행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무역 역시 대등한 교역이 아닌 황제가 변방 국가에 은혜를 베푸는 조공 무역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칙서는 당시 청나라가 영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왜 영국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1차 사료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던 영국과 여전히 전통적인 중화 질서 속에 머물러 있던 청나라의 근본적인 세계관 차이가 이 짧은 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는 훗날 아편 전쟁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청의 해외 무역품은 주로 이제 차와 비단, 도자기, 면포 등을 수출품하였고 수입은 별로 없었다. 그럼 뭐 대무역에서 이제 수출 초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걸 이제 은으로 메꿨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설명했던 갈레온 무역 같은 것도 있고요. 03년 기출문제에 이제 은하가 다 이제 멕시코온이 청에 이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는 수입 초과, 수출 초과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에서 유럽 쪽에는 적자분이죠. 적자를 이렇게 은으로 메꾸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은값이 그 중국에 되게 이제 비싸게 불렸기 때문에 은이 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조세 은납이 널리 일반화되었다. 자, 공해 해외 무역 독점을 보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내용이죠. 자, 청조는 초기 해외 무역을 금지했지만 1685년 대만을 점거한 후 정성공의 이제 후손의 항복으로 해상에 이제 반청세력이 소멸되자 강동, 복권, 절강, 강남 등의 내성에 해관을 설치한 후 해외무역 허가하고 관세를 징수했다. 자, 이듬해 양해행위전대
요 양행행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서양 물건을 취급한 상인 집단을 해요. 예, 그 줄여서 양행이라고 하는데 요 양행의 의미가 개항 전에는 주로 이제 서양 물건을 취급하는 그런 상인 집단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개항 후에는 이제 양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그때는 서양인들이 이제 만들어진 회사를 양행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의미가 이제 예전에 의미 차이에 관련된 내용을 시험 문제 만들었고요.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양행을 설치하고 수출입품을 취급하는 걸 독점시켰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양행의 설명은 여기까지 있는데 독점을 시킨 거는 양행이 아니에요. 양행은 이제 전신기관이고 양행 중에 일부를 뽑아서 공행이라는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에게 독점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마치 이게 양행이 독점을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이제 저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양행은 양인 그 정확한 의미는 서양의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 집단을 양행이고 그 집단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공행을 만들고 그 공행에게 무역 독점권을 준 거야. 예.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1720년에 간세 감독을 업무를 담당했던 행상 16가를 하여금 공행을 결성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공행한테 이제 독점권을 줬다는 거죠. 요게 참가하지 못한 상인은 책동으로 이름에 폐지되었다. 게다가 다시 이제 유가를 이제 선발해서 공행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문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외국 선박 및 일반 행상은 반드시 전행의 보증을 받아야지 무역품의 매매를 취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1736년 이후에 20개의 행상이 외국 무역을 매매했고 1760년 어, 60년에는 구행이 외해 양행으로 독립됐는데 이들 10행 내가 아편전쟁까지 종성되었다. 이렇게인데 이게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행의 어떤 그 변천 과정 이거 설명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자 한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공행의 무역 독점 체제가 외국 상인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것에 반대하고 공행 폐지를 주장해왔다가 남경주의에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이제 영국 동인도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편전쟁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읽어보고요. 한해종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항행중 내용은 이제 청조사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인도회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깐만, 이게 연결됐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는 그, 동인도회사 관련된 내용은 일단 나중에 읽고요. 예, 여기는 공행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동인도회사가 중국무역 확대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중에 강동무역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음. 먼저 중국 경제의 자국적인 성격과 중화 사상에 뿌리 두고 있는 강동 무역 체제를 꼽을 수 있는데 강동 무역 체제는 공행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 이 공행이라는 건 서양의 물품을 취급하는 양행상인들이 조직한 독점적인 성격의 상류이다. 요게 이제 공행의 이제 정확한 의미죠. 예. 양행들은 서양 물품을 취급했는데 그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공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행은 무역 독점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양행이라는 의미 쓸 때는 그 무역 독점권을 지닌 상인 집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행 중에 일부 뽑아서 공행이 무역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양행의 의미는 서양의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 집단. 이게 서양 강자 중국사에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볼 때 앞에 이제 교차 분석하면 이 양행의 의미가 그 틀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행이란 서양 물품만을 취급하는 양행의 상인들이 조직한 독점적인 성격의 상행 길드였다. 예. 그래서 양행 자체가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행 중에 일부가 공행이라는 상행 집단을 만들어서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권리도 있지만 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또. 그래서 무역 독점 특권과 함께 간에 대신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래서 수출품이 이제 차, 비단과 수입품 면화, 모직물을 독점하는 대신에 간을 대리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상인들 모든 행동을 감독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화 사상에 보면 여기가 중국이 있으면 보통 오랑캐가 주변에 있잖아요. 예, 사이간에 의하면. 근데 요 오랑캐도 이제 얘네까지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나 베트남은 인간이고 그 밖에 있는 또 오랑캐가 있죠.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금수야. 얘네들. 금수를 중국 정부에서 관리가 직접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굴 대신했냐면 공행을 내세워서 대신 상대를 하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행이 모든 외국 상인들 관리 감독을 했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 간청에 진정할 때 직접 진정하지 못하고 금수니까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행이 품이는 서식을 이용해서 공행을 통해서 이제 했다. 품을 올리면 공행이 전달해가지고 또 간청에 직접 그 간청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강동무역 체제는 무역항을 강동에 한정하였고요. 공행이 관세를 자의적으로 불개하고 외국 상인들의 무역과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제한했다. 그 때문에 영국의 무역 확대에 큰 장애가 되었다. 영국은 이와 같은 광동 무역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사신을 파견했고, 그 앞에서 이제 말하는 영국 사신, 맥카트니 사절단이 파견을 했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아머스트 사절단도 했는데 황제 아령시 의뢰를 거부해서 이제 상계 국의 고대인가? 하여튼 그 복잡한 예식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계 구구 도래를 이제 해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제 쫓아내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동인도 회사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신동기의 내용에서 이제 좀 볼 텐데요. 예. 요거 동인도 회사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또 기출문제죠. 공행하고 같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번에 나온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고, 그 기출문제 내용이 임용 수준에서 약간 좀 오버 스펙이라 할까? 좀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스펙이 너무 논문 쪽에 이제 기대해가지고 했어요. 속된 말로 오버 스펙 해갖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스펙이 좀 많은 그 놈이야. 스펙이 여기 많다는 건 경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 논문이나 뭐 그런 여러 잡다한 문제에서 좀 돼서 오버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하고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1600년에 설립된 이래 동방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던 영국의 동인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동인도 제도의 후추와 향로를 수입하고 영국의 모직물 제품을 수출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동인도 제도의 후추와 향로를 이제 수입하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영국의 모직물을 갖다 팔아야 돼요. 예, 영국의 주요 상품이 모직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의 모직물을 이제 중국하고 교육할 때도 팔 수 있는 의무 커터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그만큼 이제 너네들 이제 팔아가고 대신에 중국부터 이제 무역 독점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그 독인도 예산이 딱 영국 그 중국에 가보니까 모직물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 모직물이 이게 덥잖아요. 강남 지역 같은데 덥고 빨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인들 아예 안 사. 그러면 이걸 커터 맞게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떠안는 집단이 왜 공행 집단? 그 공행이 그걸 대신 사주는 거야. 장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만약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어떤 이제 모직물을 사주지 않을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가 이제 영국 정부 압박 때문에 불려날 수 있잖아요. 특허권을 이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고 그 의무적으로 사는 집단은 공행이야. 그 공행이 그 창고에다가 영국 모직물 이제 이렇게 놔두고 시장에 풀진 않죠. 왜 시장에 풀어봤자 뭐 돈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나 동인도 제도와 인도에서 모직물 수요가 적은 데다가 값싼 인도의 견직물과 면포가 수입되면서 영국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신흥 직물 산업자본의 비판이 되었다. 특히 인도의 견직물, 그 면포, 특히 이 면포가 상당히 큰 타격이죠. 이걸 이제 콜리코라고 하죠. 콜리코. 예, 콜리코라는 이제 그 면포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양사 강독할 때 그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캘리코다. 캘리코. 예, 콜리코가 아니라 캘리코. 캘리코에서 수입한 그 면포에서 캘리코라고 했어. 그래서 캘리코를 제재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캘리코 자, 하여튼 그래서 18세기 초에 영국 하원은 동인도에서의 모직물 등 영국 상품 판매 판로 개척의 의무를 이제 부과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장악할 유력한 시장으로 이제 중국이 장악해야 할 유력한 시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됐고, 그 다음에 1780년대부터 동인도에서 중국의 강동구역에서 유교의 어느 나라보다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동인도에서는 중국의 그 뭐냐면 독점권을 얻는 대신에 그 대신에 그런 이제 영국의 모직물을 갖다 파는 그런 의무도 있죠. 커터만큼 이제 갖다 팔아야 되죠. 의무 할당량을. 그래서 그 할당량을 그대로 사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소화한 사람이 공행 집단이었다. 필요 없는 건데 사준 거야 대신. 예. 그래가지고 동인도에서의 무역 형태는 회사가 직접 하는 무역, 직무역 같은 거 있고 회사 직원이 하는 사무역,
그리고 동인도에서의 어떤 허락을 받고 활동하는 지방무역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요건 뒤에 이제 동계할 때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차나 도자기, 목명들을 수입했고요. 영국의 모직물이나 면직물 등 신흥산업의 생산물을 수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의 모직물이나 면직물 등 신흥산업의 생산물을 했는데 잘 팔리지 않았죠. 이거는 면직물은 어차피 이제 중국의 토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먹혀지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제대로 해갖고 매번 수입 초과가 됐다. 그래서 요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은이 나가고 은이 계속 나가니까 은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편을 이제 갖다 팔면서 이제 중국과 마찰을 빚게 되죠. 예. 그래서 현무역이었다가 나중에 상강무역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무역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1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9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중국 무역 타결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한번 언급됐던 거거든요. 2차 기출문제. 그래서 판무역에 대해서 상강무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 과정인데요. 요걸 이제 좀 잠시 설명을 하면 자, 여기 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이게 이제 동인도에서 공행 간의 무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인도에서도 일종의 독점 회사고 해서고 공행도 일종의 독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집단끼리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동인도에서 모직물 또는 면직물 일부를 갖다 팔면 그 대신에 공행에서 차와 도자기를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근데 차와 도자기는 잘 팔리는 데 반해서 모직무와 면직무는 중국인은 안 사.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만큼 동인도에 살을 때는 어, 수입 초과가 되냐.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은을 이제 이렇게 지급했죠. 근데 은이 너무 많이 지급하니까 이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19세기 때 그 당시 영국이 인도의 아편을 이용하죠. 예. 그래갖고 인도의 아편을 갖다 몰래 팔죠. 청나라와. 그리고 이제 청나라를 이제 에서 아편을 갖다 팔고 거꾸로 이제 이 아편 때문에 은이 이쪽 영국을 이제 건너가는 그래서 상강무역이 이루어졌다. 영국은 인도를 면직물을 갖다 팔고 인도는 청나라의 아편을 이제 갖다 팔면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뭐냐면 통해서 이렇게 건너올 거 아니에요. 인도 그걸 다시 영국이 해소하는 면직물을 팔아서 해소하는 방식으로 상강무역이 발달했다. 이거 상강무역이 아니라 차를 갖다 팔면 여기 이제 청나라 이렇게 팔면 이게 이제 은이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이게 거꾸로 됐어. 그건 거꾸로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의 아편을 갖다 팔아서 이게 은이 이제 들어가면 다시 인도의 면직물을 갖다 파는 걸로 통해서 은이 이렇게 영국을 해소하는 상강무역 체제가 형성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종전에 동인도에서의 독점권이 폐지하고 동인도 회사 외에도 이제 여러 상인 집단이 같이 이제 활동하게 되죠. 이 상강무역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무역에서 상강무역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 과정을 보습니다. 그래서 편무역은 동인도에서 공행 간의 어떤 무역. 그래서 차가 도자기가 많이 팔려서 수입이 초과되니까 대신 은을 줬고 영국이 이제 그 은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인도의 아편을 이용했지. 인도의 아편을 통해 은을 가지고서 모직물 갖다 파는 데고 인도의 은이 다시 영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행동을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상강무역을 하면서 청나라가 상당히 재정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죠. 네,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강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읽기 전에 요번 연도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고 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제가 토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일요일만 강의하겠습니다. 예.